에 따라하는 정치자금 오늘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오늘 하루 종일 폭우 경보에 호우 경보에다가 침수 경보가 난리도 아닙니다. 오늘 8월 28일입니다. 네. 8월 마지막 방송이고요.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까지 수요일 목요일이어서 목요일까지 방송이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계신 곳은 비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까 좀 전에 박경환 의원님이라고 계신 분이 상남에 계신데 비가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날인 만큼 여러분들 계신 곳은 비가 좀 어떻게 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37기 강의원님 비가 어떻게 오나요? 거기는 비가 어느 정도 오고 있나요? 예, 중국 갔다 오신 BJ 진호님 날씨가 어때요? 거기는 네. 또 누가 계신가? 또 볼까요? 강지현 오케이님, 네, 강지현 의원님 거기는 비가 좀 어떻게 오나요? 제가 좀 이따 갈 건데 비가 많이 오나요? 의견 좀 주세요. 진짜 궁금하네요. 비가 많이 쏟아져. 화이팅! 저도 빨리 방송 끝내고 조심조심해서 거북이 걸으면 집에 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비는 비고 방송은 방송이니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첫 번째 코너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는 무엇일까요? 네, 문자 계속 오네요. 비가 온다고. 네, 첫 번째 한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예, 그 재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코스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곳인데 창업기업들만의 커뮤니티인데 이 코스포가 한동안 사단법인 만들고 막 바쁘게 움직이다가 요즘 한동안 조용했는데 얼마 전에 22일, 그러니까 지난 8월 22일 날 명동의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이라는 곳에서 그 코스포 비즈니스 데이라는 걸 개최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 앞에 마실이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굉장히 사장님이 좋았던 분이고 커피가 맛있었던 곳인데 안 가본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네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마실. 이번에 이번 코스포 행사는요, 코스포 산하에 O2O 산업협의회라는 게 있나 봐요. O2O 아시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네.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어제 접수를 마감한 그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에 O2O 과제로 지원하신 업체가 하나 보자. 존버도 있고, 예,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메디체어 존버, 예. 카메라 조금 아래로, 네, 감사합니다. 네, 아래로. 머리가 잘렸나요? 턱은 턱이 없으니까 잘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오토가 어디죠,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오토 사이트가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 예,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한 형제들 협회 회장사죠. 이 코스포에서 얼큰이죠, 네. 얼뚱이라고 불러서 얼뚱. 네, 하여튼 150명 정도가 참여해가지고 하는 요즘 연합회님이 바쁘신가 봐요. 비가 와서 그런지 아니면 사업이 잘 되시는지 많이 바쁘시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안 오나 봐요. 예. 어쨌든 간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코스포에서 비즈니스 데이를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 교류회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행사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자기소개하고 저를 알리면 다 일이 되네요. 혹시 사업이 잘 안 되시나? 떡볶이가 잘 팔리나 봐요. 아, 떡볶이 먹고 싶네요, 갑자기. 다음 뉴스는요, 빅뱅 엔젤스라는 회사의 소개입니다. 빅뱅 엔젤스가 오는 30일, 예, 내일 모레부터 31일까지 제주도에 있는 중문 면세점, 중문 앞에서 AAA, 하여튼, 리세이프 제주라는 로드쇼를 개최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투자 설명회죠. 그, AA가 그러니까 빅뱅 엔젤스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스타트업을 국내 투자를 소개하고 투자자 간의 네트워킹을 돕기 위해서 말하는 이것도 역시 네트워킹 행사예요.
아까 비즈니스 데이도 네트워킹 행사, 네트워킹 행사란 말을 많이 들으실 건데, 네트워킹 행사라는 게 뭐냐면 서로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고 인사하는 거예요. 인맥을 쌓는 거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사람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죠? 저희가 하는 이 컨설팅도 제 지인이 저를 소개시켜주고 지인의 지인이 또 소개하는 형태로 해서 저한테 저를 통해서 컨설팅 받아서 자금 조달에 성공한 업체가 또 친한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저희는 특별히 영업하지 않아도 계속적인 과제를 할 수 있어요. 예, 그죠? 다음 뉴스는요. 예. 네. 그 역시 또 스타트업 얘기인데요. 그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디캠프라는 곳 있잖아요. 예.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이나리 대표가 디캠프 센터장이기도 했는데, 예. 디캠프에서 매월마다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제 그 사업 설명을 하는 디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온라인 독서실, 학습자 수 중심 온라인 독서실, 온라인 독서실을 운영하는 구름이라는 곳이, 구름이라는 회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근데 이 구름이라는 곳은 뭐 하는데면요, 미니캠, 제가 지금 방송을 웹캠을 설치하고 하는데, 미니캠이 없어도 구름이 캠스터디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독서실에 모여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이지 않아도 각각 인터넷 접속해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온라인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구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뭐 화면에서 보니까 내년도 2019년도 사용자 1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온라인 독서실을 지향하는 이 구름이라는 회사가 올해 8월에 디데이에서 학습자 중심 온라인 독서실로 우승을 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꼭 이용해 보고 싶어요. 조용히 공부하는 건데 모여서 공부를 해야 하나 봐요. 그죠? 다음 뉴스는요. 혁단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혁단협이라는 단체는 뭐냐면 혁신벤처단체협이라는 것을 줄여서 혁단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혁신벤처 기업들에 모여서 이제 그 커뮤니티죠. 예. 여기서 지난 23일 날 제3차 혁신벤처 생태계 정기 포럼을 열었는데, 거기서 암호화폐 공개 허용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한동안 비트코인이라는 얘기가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ICO라고 해서 이제 가상화폐 공개를 하는 업체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좀 많이 이제 못하고 있죠. 그죠? 많이들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ICO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이 다 싱가포르로 몰려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ICO를 허용을 해주면 뭐가 좋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스위스에 있는 주크라는 도시에서는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을 해서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게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 세계 ICO의 50%를 스위스의 주크시에서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신산업을 육성을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원하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국가 혁신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암호화폐 공개를 허용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 어떤가요?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연합회님이 안 계셔서 반응이 없죠, 그죠? 예,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다음 뉴스는요, 예. 그 여름 휴가 때 여행 많이 갔다 오셨나요? 여행 요즘 한동안 스타트업 기업들 보면요, 한동안 그 여행 관련 스타트업을 보면 대부분이 자유여행에 포커싱이 돼서 액티비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네, 알아서 여행을 패키징 스스로 자유여행을 짤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어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소개할 여행사 어플은요, 여행 어플은 트립스토어라는 어플인데요. 여기는 패키지 여행 상품만 비교해주는 사이트입니다. 패키지 사이트만 비교해주는 어플이죠. 예. 해외 패키지 여행 플랫폼만 해외 패키지 여행만 모아서 비교해주는 트립스토어라는 회사가, 서비스가 카카오 벤처스를 포함한 뭐 이런 벤처 캐피탈로부터 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지난 23일 발표했네요. 그죠? 트립스토어 저도 한번 설치해 봤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각 여행사의 상품 정보를 모아서
여행 기간, 언제 갈 건지, 어디로 갈 건지, 가격은 얼마에 할 건지, 인원이 몇 명인지를 비교하면 조건별로 검색하면 쫙 검색해서 예약까지 바로 할 수 있어요. 최근에 그 무슨 영화 요즘 여행 영화 그 TV 보면 뭐 있죠? 짠내 투어, 배틀 트립 이런 여행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이 이제 패키지 투어잖아요. 근데 또 뭐죠? JTBC 뭉쳐야 산다 뭐 이런 것들 다 패키지 투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패키지 투어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제가 원하는 특별한 여행사를 꽂지 않아 그런 걸 꽂아가지고 안녕하세요 강현님, 네 안녕하세요 강현님, 예. 이 패키지 투어를 비교해주는 트립스터라는 회사가 20억 원을 투자 유치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예. 간만에 중국 소식입니다. 요즘 한국의 스타트업에 관련된 이슈가 많이 생기다 보니 제가 중국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화라고 하면 뭐가 있죠? 알리바바, 예, 텐센트, 그리고 뭐 있죠? 예, 하여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리바바인데 알리바바가 2019년 이게 뭐지? 아, 2018년도 6월로 마감되는 죄송합니다. 회계연도가 있고 2019년이고요. 2018년도 6월 반, 그러니까 2018년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12.2조네요. 우리나라 DDC가 아닙니다. DDC가 아니고요. 제가 BAT라고 해요. BAT. 중국의 구글 하면 어디죠? B 검색 사이트. 그리고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죠. 예. 갑자기 중국의 검색 사이트 생각이 안 난다. 자주 이용을 안 하니까. 어쨌든 지금 오늘 얘기는 알리바바 그룹이 올해 상반기에 13조 가량의 매출을 달성했다. 그게 작년 대비 61%가 성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13조면요. 우리가 많이 그 지도사 여러분들 13조 하면 뭐가 생각나죠? 1년 동안 정부가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지원하는 지원 금액의 총 금액이 13조 얼마라고 19조 3천억이구나. 네. 하여튼 그런 큰 금액인데 한 회사의 매출입니다. 그것도 상반기. 중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죠. 근데 또 중국은 또 이런 또 단면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발표했던 그 내용, 방송했던 내용 중에 중국의 인터넷 특징의 맨 마지막에 뭐였냐면요. 중국은 보이는 손이 장악하고 있다. 정부가 인터넷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최근에 중국이 블록체인을 암호화폐는 맞고 블록체인 기술은 양성하는 형태의 정책을 피우다 보니 위챗이라고 하죠. 중국의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위챗에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된 미디어 계정이 죄다 중단됐어요. 근데 그 계정의 주인이 누구냐면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위챗에서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된 미디어 계정, 공식 계정을 중단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3월에 인민일보죠. 중국의 일본 국영 매체인 인민일보에서 우지안은 텐센트 사장? 예. 하여튼 비트코인 하여튼 중국에서는 이제 그 위챗에서 이제 그걸 계정을 중단시켰는데 그게 바로 정부의 눈치 보고 있다는 거죠. 예. 다음 뉴스는요. 중국 인터넷 쓰는 분들이 제일 답답한 게 뭐죠? 중국의 인터넷 가면요. 유튜브를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페이스북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중국은요. 정부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은 골라서 막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글로벌 인터넷 기업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왓츠앱 같은 구글의 모든 서비스가 중국에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은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이런데 이 와중에 지난 18일날 페이스북에 중국의 항주에다가 자본금 약 한국 돈을 340억 원짜리 자본금이 340억 원입니다. 자본금이 340억 원짜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물론 대표는 중국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원래 페이스북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책임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다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게 계열사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 회사 설립한 걸 보고 혹시 페이스북이 주커버그가 중국하고 얘기가 잘 돼서 혹시 중국에서 페이스북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요. 아직은 페이스북이 접속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건 아닙니다. 만약에 중국인들이 페이스북 접속할 수만 있다면 대박이겠죠. 그죠? 중국의 13억 인터넷 인구가 페이스북에서 연결되고요. 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페이스북 친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중국의 시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라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좀 재미난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네. 시어라는 로봇입니다. 얼마 전에 밴쿠버에서 열린 시그라포에서 행사장에 나왔던 로봇인데요. 바로 보면 얼굴만 있잖아요. 얼굴만. 네. 근데 이 로봇의 명칭이 뭐냐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로봇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저기 있는 반짝반짝 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이 되죠? 우리는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웃고요. 기분이 나쁘면 슬퍼하면 찡그리고요. 슬프면 울고요. 그죠? 얼굴의 근육을 움직여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게 바로 사람인데요. 그거에 근거해서 이 로봇의 얼굴을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얼굴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시뮬레이티브 이모셔널 익스프레션 로봇의 약자로 해서 시어라는 로봇인데요. 얼굴만 있는 이유가 이 감정에 따라서 얼굴이 변합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일본인 예술가가 만들었습니다. 일본 예술가. 감정을 표현해준 로봇입니다. 이게 이제 왜 갖고 왔냐면 앞으로는 로봇처럼이 아니라 사람처럼 얘기하고 사람처럼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비가 와서 빗소리 보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들? 방송 안 들으시고? 다음 소식은요. 짜잔, 예. 여러분들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배달 음식 시킬 때마다 배달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요즘에는 치킨도 다 배달비를 별도로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대시패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대시패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한 달에 10달러 정도 한 달 10달러 정도만 내면 모든 배달 비용을 없애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한 달에 10달러를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배달은 도어대시라는 대시를 통해서 하는데 일종의 오토십이죠. 자동 결제를 하게 돼. 한 달 10달러를 자동 결제하면 배달은 무료로 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배달 음식이 15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배달을 하면 보통 3달러 정도 된대요. 배달비가. 그러면 한 세 번만 하면 9달러. 네. 4회 이상 하면 배달 비용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되고 있어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분들이 다 이 배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배달 구독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들지 않을까요?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배달비가 무료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제 와이프한테 얘기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어떤 옷이든 자동으로 척척해준다는 플리메이트. 제가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다림질을 해준 로봇이 있대요. 그러면 옷을 자동으로 개주는 로봇은 없을까? 이 회에서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기반의 로보틱스 스타트업, 로봇을 만드는 스타트업 기업이죠. 폴리메이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냥 아이옷이나 성인옷이 상관없이 옷의 밑에다 넣으면 옷을 자기가 이렇게 쭉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걸로 펴갖고 딱 올려서 딱 접어서 딱 밑에 넣어주고요. 그 옷장에 딱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로봇입니다. 폴리메이트, 옷을 개주는 로봇입니다. 정말 다양한 로봇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협회 소식입니다. 네. 저희 지금 41기 기업 아련 지도사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교육이 끝나면, 예, 끝나면 10월 1일부터인가요, 이거? 10월 1일부터, 예, 국군의 날로부터 또 42기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네. 물론 이 사이에 저희가 교육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아요, 내일이면. 네. 하지만 어쨌든 교육은 이겁이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오늘의 스타트업, 눈에 띄는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스타트업 기업은 창업 기업은 어떤 회사일까요? 짜잔! 네, 오늘 소개할 회사는 페어펫이라는 회사입니다. 페어펫. 종합 펫 데이터 기업이 되겠다. 펫한 뭐죠? 펫이 뭐죠? 반려동물을 말하죠. 이 그 남자분이 페어펫의 대표님인데 반려동물 하면은 특히 얘기하는 게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건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분양 그리고 케어잖아요, 그죠? 분양과 케어를 매칭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페어펫 사이트의 화면을 본 거고요. 강아지를 본 건데 강아지를 그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강아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류를 선택하면 그 종류의 강아지를 키우는 사육사, 브리더라고 하죠. 예. 사육사들이 쭉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비숑 프리체를 브리딩하는 정주의 브리더입니다. 이렇게 경기도 양평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워서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일종의 오토오죠 이것도. 예. 소개해드리면 이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시장이 우리나라에 벌써 매년 2조 원이 넘게 규모가 커지고 있대요. 그래서 2020년,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약 6조 원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어펫은 반려견을 분양해주고 온라인으로 등록해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전에는 원래는요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 했어요. 동물병원 등록해줬는데 요즘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간편하게 송금을 하면 바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접목해서 만들었다는 게 바로 페어펫 특징이고요.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전문 브리더로부터 강아지를 받아서 반려견을 등록하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평생 관리를 한다. 뭐 이게 이들 비전입니다. 분양은 그러니까 브리더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견사까지 고객이 같이 가서 직접 찾아서 이제 입양을 하는 거고요. 뭐 저는 이제 뭐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회사입니다. 애완동물 시장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하나금융그룹을 포함해서 여러 기관에서 시드머니와 엑셀러레이터를 받아서 회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창업기업이라 소개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원하는 애완동물 선택해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포메라니언 되게 귀엽네요. 그죠? 다음은요. 해외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합니다. 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외 아이디어 상품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요. 외국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입니다. 외국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가보면 정말 특이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이제 해외 아이디어 제품 말고 우리나라에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이디어 상품도 소개해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짜잔, 네, 스마트 시계입니다. 요즘 스마트 시계 많이 있죠? 오늘 저랑 점심 같이 먹으신 강의원님, 네, 강의원님도 손목에 스마트 시계를 하나 차고 있다고 스마트워치 차고 있던데, 예, 갤럭시 워치였나? 스마트워치 차고 계셨죠? 아, LG 거 차셨나 보다. 네. 근데 요거는 바로 요드럽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무전기가 된 스마트 시계입니다. 왜? 무전기가 된다는 게 뭘까요? 무전기가 어디서 쓰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돼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은데요. 이 요드럽은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특화되어 있냐면요. 바로 네, 무전기 기능이 이제 제가 소개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스키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스키장. 저 스키 장갑에 딱 차고 있잖아요. 그죠? 스키 고글도 있고요. 네. 예, 스키용 고프로도 있네. 그죠? 스키 장갑들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겨울 스포츠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요드럽이라는 스마트 시계입니다. 네. 모양이 좀 예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장갑 위에다 찰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손목에 무전기에서 약간 투박하지만 성능은 되게 좋습니다. 음악도 즐길 수 있고 무전기처럼 연결도 할 수 있고 물론 무엇보다도 방수가 되고요. 또 이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하고도 이 그 스마트워치가 소통이 돼요. 그래서 젤로라고 하는 무전기 앱이 있어갖고 송승기가 없어도 친구들과 무전기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거나 거는 등의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은 당연히 하는 거고 무선 호출을 받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로 특화된 게 이제 무전기 기능입니다. 무전기. 크다는 게 저 산속에서 크대요. 목소리 소리가 크대요. 근데 이게 꽤 많이 팔리고 있고요.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당당님 얘기처럼 스마트폰하고 연동했는데 왜 음질이 무선기 품질이냐고 하는데도 물건이 팔리고 있고요. 설산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라고 해서 소개해봤습니다. 다 뭐 쓸데가 있으니까 소개하고 있겠죠. 예. 예, 다음은요. 오늘부터 새로 준비한 코너입니다. 짜잔. 추천 크라우드 펀딩.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크라우드 펀딩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아이디어 사업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추천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에 소개되고 있는 뭐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걸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단, 이제 해외 아이디어 말고 국내 것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크라우드 펀딩 뭔지 아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한테 일반인들이 소액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서 소액 투자를 통해서 일반인이 투자하면 그 돈을 모아서 사업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제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정부 자금 조달하는 거와 함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관심이 되고 있어서 제가 요즘 좀 공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뭐 크라우드 펀딩에도 전문가가 좀 되고 싶어서 시간 좀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크라우드 펀딩은 뭘까요? 짜잔. 짜잔. 네, 우리 협회장님이 좋아하는 당구 이야기입니다. 당구. 당구 이야기입니다. 예, 당구. 아, 예, 카메라. 아, 예, 그러네요. 카메라 왜 멈췄지? 움직이죠? 네. 예, 이거는 바로 지금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예,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 상품인데요. 바로 이거는 뭐냐면 주식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겜돌이라는 상품이고요. 겜돌이라는 건데 뭐냐면 카메라로 이 당구 경기장 화면을 보고 있어서 스코어를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그 이제 기록을 해주고 영상을 다시 보는 것도 가능하고 하는 그런 걸 만드는 스코어보드를 만드는 아이즈프리라는 회사에서 펀딩을 요청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거 제가 자료 만들 때가 엊그제니까 9월 14일까지 마감이고요. 현재 얼마가 모집이 됐죠? 1억 2천 정도가 모집이 됐죠. 그죠? 주식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건가 한번 볼게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 겜돌이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서 할인된 가격에 당구를 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비디오 판독이 가능합니다. 네. 비디오 판독이 가능하답니다. 네. 아직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이 비디오 판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과 연결되기 때문에 꼭 같은 곳에 있지 않아도 당구 시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재미난 사이트고, 현재 9명이 참석해, 9명이 투자했는데, 9명이 확산에 참여한 거구나. 예, 지금 약 1억 2천 정도의 자금을 모았고요. 지난주에 제가 했던 방송 내용 다르다면 이 업체는 1억 2천 중에 얼마를 가지고 최대 2억까지 정부 자금을 또 땡길 수 있겠네, 그죠? 좋겠다. 예. 다음 소개할 거는 뭐냐면요, 바로 짜잔.
네, 이번엔 스마트폰에 맞는 스쿠버 다이브 장비로 만드는 다이브로 미니라는 그 장비입니다. 아까는 이제 스키를 타는 분들이고, 이거는 다이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다이빙.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다이빙용 컴퓨터, 나침판, 카메라, 자동 로그북 등이 있는데, 이거를 스마트폰을 갖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브로이드라고 한 안드로이드인가 봐요. 그죠? 다이브로이드라는 제품 만들고요. 이거는 아까 그 게임돌이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받은 거고, 다이브 미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이제 뭐냐면 리워드 방식이라서 내가 돈을 내면 이 물건을 돌려주는 거예요. 물건을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건데, 지금 팔고자 하는 제품보다 1000%가 넘게 달성이 됐네요. 그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이빙을 하나 봐요. 현재 3,100만 원이 펀딩이 됐습니다. 3,100만 원어치 물건이 팔렸다는 얘기죠. 그죠? 나중에 제가 또 강의를 할 시간이 있겠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지만, 뭐 신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을 확보하고 홍보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창업기업들이 많이 하겠죠. 그죠? 참고로 제가 다음 달부터는 크라우드 펀딩 강의를 합니다. 네. 좀 더 재미있는 크라우드 펀딩 상품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요. 이제 매주 제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크라우드 펀딩 올라와 있는 제품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장난이 몰랐군요. 이미 신청했는데 교육 자료까지 다 넘겼는데. 이제 저 SNS 마케팅 그만하려고요. 이제 조수천 의원님께서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어서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제 방송을 제 강의 너무 많이 들었는지 이제 안 하신다고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갖고 이제 제가 주제 바꿨습니다. 네. 다음은요, 추천 과제입니다. 요즘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정부가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결과가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알고 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나왔네요. 2018년도 청년 상인 청년몰 조성 사업 추가 공모다. 청년몰 혹시 그 백종원의 그 뭐죠? 그 골목식당인가 뭐 이런 거 보면 인천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골목에 청년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도 있잖아요. 그런 데가 청년몰이라고 하는데 이런 청년몰을 정부에서 이제 조성할 수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서울시는 지방이 아닌가요? 하여튼 뭐 경기도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고, 청년 몰당 점포를 20개 이상, 그리고 20개 이상의 그 몰을 점포를 만들 수 있는데 자금은 15억에서 30억 원. 네. 하나당 얼마입니까? 하나당 7천만 원에서 1억 5천이니까 그래서 바로 푸드트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산업 고용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여건,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소형 청소년몰 점포 10개짜리도 지원할 수 있답니다. 소형 청소년몰의 총 사업비는 10억 원 이내고요. 지원 조건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40%, 청년상의 자부담이 10%. 좋네요. 지자체가 점포를 매입을 하거나 신축을 해서 장기 5년 이상 임차를 하고 매칭 사업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공동 전시 판매장을 만들 수 있고 창업 기업들이 하는 소통 공간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이고요. 청년상인 청년몰 조성 사업 추가 공고가 지금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저기 모집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네요. 그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 벌써 준비한 자료가 거의 끝나가죠. 다음 코너는 이겁니다. 한 계단 올라서기. 오늘은 계단이란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단번에 어른이 될 수 없듯이 모든 성장에는 올라갈 계단이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단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 쉬면 안 됩니다. 계단에 오르기를 중단하는 순간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높은 계단을 오를 때의 요령은 발끝만 보면서 오르는 것입니다. 조직에서의 하루를 놓고 보면 변한 것이 없지만 한 달, 1년 놓고 보면 훌쩍 커버린 본인의 역할과 비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계단만 올라오세요, 여러분. 한 계단만 올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계담 올라서기라는 이 글을 계속 소개하고 있지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좋죠. 예. 자, 다음 순서는요. 한계담 올라가자고요. 다음 순서는요. 네. 우리 저 상가 아름패님 굉장히 좋아하는 코너인데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사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찾아보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제 궁금해하는 거고 제가 또 거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질문은 천연물 신약 분야입니다. 네. 작년 2월, 예, 이건 올해 5월에 올라온 질문이고요. 작년 2월에 개업한 법인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2월에 개업한 법인이고요.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을 개발하는 중이고 특허 2개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중이라 연구 개발 중이라 지금 매출이 거의 없어서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1년만 고생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지요? 정부 출연 자금에 해당되는 곳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딱 이렇게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죠? 신약과 관련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주로 지원되고 있으니 정실 및 카페 검색창에서 신약개발이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검색해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도 산업부와 산자부와 중기부의 신제품 개발 사업에서도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R&D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재권, 특허를 확보하고 연구개발 조직, 기업부서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게시판의 답변은 전문위원님 쓸 수 있을까요? 전문위원분들 중에 쓴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답은 거의 정심이 운영자원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초기에 올랐던 글을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 연락주세요 하고 연락처 남겨놓은 분들이 있었어요. 답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답을 하시면 되겠죠. 네.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답을 하기보다는 여기 답을 쓴 걸 보고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들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는 게시판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순서고요. 마지막 코너 마치고 저는 이제 비가 더 쏟아지기 전에 집에 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코너는요. 네, 짜잔. 기술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네이버 라인이 함께합니다라는 광고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바로 네이버 디트 스타트업 팩토리라고 하는 건데요. 네이버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머신러닝, 헬스케어, 자율주행, 자연어 처리, 기계 번역, 핀테크, AR, VR, 컴퓨터 비전, 로보틱스, 음성 인식 합성, 데이터 분석 추진, 블록체인, 보안 등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구분하지 않고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라도 지원하세요. 그러면 시드머니와 시리즈 A를 직접 네이버가 투자하기도 하고요. 강남 최고의 전용 업무 공간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GPU 등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주기도 하고요. 네이버 라인의 오피스 아워를 제공하고요. 예. 홍보 및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네이버 라인과 직접 협력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8월 30일까지 서류 접수고요. 오늘이 28일이니까 내일 29, 30, 31, 3일 남았네. 그죠? 서류 접수하시면 9월 초에 기술 인터뷰하고 9월 말에 투자를 협의할 수 있답니다. 네. 아직 저희 멘티기업 분들 중에서 좋은 기술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조용하시네요. 그죠? 네.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새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어떠세요? 조금 재미있는 거 들으시면 다음 달에 제가 강의할 크라우드 펀딩 제목이 크라우드 펀딩과 R&D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건데 그 내용의 강의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근 기대되시죠? 예. 네. 사실은 강의 자료는 다 준비해 놨는데 제가 내일 또 크라우드 펀딩 강의를 또 교육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왔어요. 제가 조금 더 교육을 받고 전수 교육을 하더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내일 밤에는 또 크라우드 펀딩 교육 받으려고 판교를 갑니다. 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예, 비가 많이 오니까 저기 창문 열지 말고 푹 창문 꼭 닫아놓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하고 모레까지도 비가 온다니까 다들 안전하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 주 할날 또 뵐게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낼게요. 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 네, 끝.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입니다. 끝.